2009도 1만 1448 판결은 미결구금일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양형 기준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하나는 판결문에 미결구금일수를 따로 적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양형 기준을 적용해 형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미결구금일수를 판결문에 따로 적어야 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양형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양형 기준을 과거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먼저 미결구금일수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규정의 일부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당연히 형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는 판결문에 이를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즉,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형을 정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서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보았다. 또한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어난 범죄에 이를 참고하여 형을 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양형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를 참고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논쟁의 여지가 있다. 형식적으로는 양형 기준이 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과 긴장관계가 발생한다. 또한 미결구금일수를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판결의 명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양형 기준의 성격을 강제성 없는 기준으로 정리하면서도 사실상 중요한 판단 요소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양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이 제한되고 양형 기준이 사실상 준법규처럼 작용할 위험도 있다. 특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기 어려운 구조에서는 이러한 기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법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일반적으로 물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의학적 소견, 심리적 상태 평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의학적 심리학적 접근이 중요하다. 결국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 특히 13세